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통과될 것이냐,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냐 이 여부인데, 그러니까 사실 오늘 굉장히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눈에 띄는 여론조사였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가 67% 이렇게 나왔는데, 이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7에서 8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렇게 결과가 나온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좀 짚어주시고, 윤석열 대통령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짚어주신다면? 네, 일단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은 뭐 원래 계속 꾸준히 안 좋았어요. 네.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여러모로 이제 김건희 여사 뭐 논란이 대선 전에는 어쨌든 학력 부풀리기, 학력 위조, 뭐 경력 위조 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뭐 누군가는 위조라고 하고 누군가는 뭐 부풀리기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것도 계속 이제 논란이 됐어요. 그리고 장모 최은순 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흥동 뭐 땅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했다기보다는 연관돼 있다 정도? 네. 뭐 이런 거죠. 이를테면은 잔고증명 위조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위조를 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의 대학원 동기입니다. 동기인가 동창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름이 나오니까 사실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저는 이 논란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하고 열린공감TV 측하고 논쟁도 벌였는데, 줄리 논란. 네.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약간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전통적인 영부인상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기름을 부은 거는 아무래도 명품백 수소 의혹이 이거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겨레에 4주에 한 번씩 칼럼도 씁니다. 네네, 그래서 쓰신 거 봤습니다. 예, 함정 취재와 관련해서 이제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그게 함정 취재든 아니든 그거는 또 한쪽으로 보고,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김영란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조금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요 상황이다 보니까 70%까지 나왔다. 네. 요거는 그러니까 전에 그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가지고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대부분 60% 초중반이었어요. 찬성한다가. 찬성이. 근데 이거는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니까 약간 질문이 다르지만 어쨌든 이 정도로 70%가 높다, 70%까지 거부해서는 안 된다가 나왔다라는 거는 네. 국민 망했다 그냥. 국민들 망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보도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 지도부를 만났고, 이 당 지도부를 만난 것 자체가 혁신이가 아니라 김기현 체제에 손을 들어줬다라는 평가가 나온 이제 회동이었는데, 이때 이제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 좀 당부가 있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화답 차원에서 공간위 구성을 이제 공간위를 띄워야 말하자면 이제 선거 이슈를 쭉 달려갈 수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중순에서 말일로 미뤘다. 그리고 이게 김기현 대표가 결국엔 이거를 갖고 이걸 지렛대로 삼아서, 예를 들면 반란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걸 진압하겠다, 이런 지렛대를 삼아서 지금 이제 뭐 말하자면 이제 그 권력투쟁에서 이긴 게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당부해야 되는 입장이 된 거니까 표단속을, 이런 지금 여의도의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한데요. 네. 일단은 2020년에 미래통합당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김형호 공관위원장 네. 1월 16일 날 임명됐습니다. 네. 공관위 자체가 원래 이렇게 좀 늦게 되는군요. 이게 원래 그러니까 공천 관리를 하려면은 사실은 완전 실무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는 그렇죠. 1월 달에 그때도 이제 원혜영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됐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영호 이제 전 국회의장이 됐는데, 그냥 원래 1월에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12월에 띄우겠다라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 그거를 12월 중순에서 말로 미루면 이게 미뤄진 건가? 저는 더 미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그냥 이상하고, 네. 공관위원장을 띄워가지고 시선을 분산시키겠다라는 최초의 김기현 대표 측의 전략이 있다가, 이게 이제 이런 김건희 특검의 변수로 인해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김건희 특검법을 처음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면은 이거는 1차에서 그거는 기명투표예요.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 이름이 나오는데 김건희 특검 찬성이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못하겠죠. 과반만 넣으면 되니까 민주당이 그냥 무조건 통과가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대통령한테 가잖아요. 네. 대통령이 이거를 또 반려를 하잖아요. 그렇죠. 제의 요구를 하잖아요. 네. 요 기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 1월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이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12월 말에 지금 띄우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간이 여부랑 상관이 없거나 이미 영향을 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여기서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그래서 이거 자체가 좀 타임라인이 이상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냥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속인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아, 위기심을 막 조장하면서. 요새 용어로 플로팅했다. 플러팅했다. 아. 그러니까 12월 말로 하면은 마치 뭔가 될 것 같은데 이미 그 1년의 과정들을 보면은 이미 공관위가 12월 말에 해도 띄워지고 네. 이미 의원들은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고 중요한 거는 제2요구권이 들어가잖아요. 네. 무기명 투표입니다. 무기명이죠. 네. 3분의 2가 그때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때는 국민의힘에서 한 18표에서 20표 뭐 네. 정확하지는 않지만 요 정도 나오면은 통과해 3분의 2가. 네. 정말로 안 통과할까? 자, 얘기했잖아. 지금 난리가 났다고 이것 때문에 지금 망했어 국민의힘. 이제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김건희 특검을 놓고 대통령하고 이제 김기현 대표하고 뭐를 이제 줄다리기를 해갖고 딜을 네.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설이잖아요. 어떤 평론가들은 김기현이 협박이 통했다 이런 이제 코멘트까지 하고 있어요. 김기현이 용산을 협박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네. 네. 뭐 어떤 답변을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답을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한겨레 신문에는 그런 얘기는 없던데. 네, 없고. 뭐라고 얘기를 해줄까요? 지난번 공덕포차에서 나온 얘기고요. 근데 저도 그러니까 궁금해요. 공동포차에서는 두 분이 거의 뭐 그 두 분이 거의 일치단결해갖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진짜 얘기하는 것 그런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김민아 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네. 그게 뭐 그들이 만난 자리에서 김기현 대표하고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그런 대화를 했을 수는 있다. 김건희 특검을 어떻게 잘 넘기려면 이 당의 단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공관위 구성이나 컷오프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뒤로 늦춰야 된다라는 식의 대화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김기현 대표가 칼을 들이밀고 네. 이 대통령이 방패를 갖고 오는 딜 국면인 거냐. 네. 저는 그렇게 보기에는 교환 조건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를 보장을 받는 거예요? 뭐를 보장을 받는 거죠? 대표 그 체제? 교환 그냥? 조건에서는? 그러니까 대표 김기현 유지? 대표는 네. 김기현 대표 체제의 유지를 보장을 받고 대통령한테 즉 대통령은 비대위를 세우고 싶은데 김기현 대표를 날리고 김기현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대통령 그렇죠. 생각에. 김기현 대표 체제 보장을 받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김건희 특검 국면을 잘 넘기고 뭐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게 교환 조건이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 교환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노딜이 됐을 때 네. 비대를 그럼 갔을 때 그러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아니고 비대위가 되면은 김건희 특검과 관련돼 가지고 여전히 그러면 이탈표가 생기고 뭐 이런 가능성이 없어지나요? 비대위가 되면은 여전히 그 문제는 남잖아요. 네. 그럼 비대위원장하고 딜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또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환 조건이 되기에는 김기현 대표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김기현 지도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교환 조건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게 그게 딜 조건이 아니고 오히려 같은 편이어서 김기현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편이어서 네. 같이 회의를 했다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말이 돼요. 같이 이 국면 어떻게 넘기지? 이렇게 한번 해볼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그러기에는 왜냐면은 오늘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 분위기는 네. 막 오늘 아침에 뭐 김근식 교수 이런 사람들이 막 거의 막 돌아보려고 하더라고요. 막 왜냐면은 그분들이 지금 이 공관위를 어느 시점에 구성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김기현 대표가 공관위를 조기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데 네. 왜 그러냐면은 조기 구성하는 거는 왜냐면은 지금 혁신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혁신이가 실패한 거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공관위를 조기 구성하면은 앞으로는 공천 국면이니까 네. 공천 누가 해? 나 김기현이 하는 거 아니야? 딴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고 눌러버리려는 거 아니냐. 네네. 우리 혁신 얘기 더 해야 되니까 공관위 구성을 늦춰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마치 이게 김건희 특검 때문에 뒤로 물리는 것처럼 돼버려서 자기들 얘기가 희석된다 이거예요 지금 수도권 원외들의 주장은. 네네. 그러니까 이게 주장들이 엉키고 설켜서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가 지금 이제 이 모든 이제 이 얘기에 걸쳐져 있는 사람들의 주장들 때문에 네. 엉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 때문에 혼란스러워가지고 수도권 원외들이 지금 혼란스러운데 이 전선이 그래서 지금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딜 국면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네. 굉장히 이 해석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여서 단순하게 보기 어려운 거다. 네. 근데 이 지금 여러 전선이 있는데 이거를 관통하는 변수가 뭐냐면 불안과 공포가 뭐냐면 이탈표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탈표가 뭐 한 15표 이상 나오면 이제 그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재의결을 할 때는 그래서 200이 넘어버리면 김건희 특검이 가고 국회가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을 한번 뭉개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결국 이거에 대한 공포인데 김민하 평론가 매일 이제 이거를 장기 추적 관찰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시 재의결하면 이탈표 나옵니까?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이탈표가 나와가지고 김건희 특검이 만약에 재의결이 돼서 그거의 전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한다가 전제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거부권을 행사한다가 전제인데 그렇게 이탈표가 나와서 억지로 재의결돼가지고 결국 특검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재의결에 손든 사람은 어쨌든 이제 컷오프가 되거나 그런 대상이 돼가지고 국민의힘으로는 선거 못 나오는 사람이고 무소속으로 이제 나오는 사람일 거예요. 네. 그 사람 선거에는 도움이 될까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본인의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까지 극적인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점에 있어서 그러면 그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이럴 사람들의 대열에 막 국민의힘 이탈표가 합류하는 대열이 클 거냐. 네. 그거 잘 모르겠고 그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도 그 전체 어쨌든 그렇게 무소속으로 나오는 사람도 결국은 유권자들이 볼 때는 전체 보수 세력의 일환일 것인데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이 입장에서 봐도 김건희 특검이 그렇게 막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가령 멋있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네. 수용해가지고 김건희 특검 그냥 하세요. 라고 했을 때는 그래 이 수용했으니까는 선거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막 밀려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게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김건희 특검이 됐다라고 네. 했을 때는 오히려 거부권을 그냥 행사해서 안 하는 것보다 그냥 밀려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또 특검이 되는 게 전체 보수 진영이 볼 때는 그게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여서 네. 이게 그렇게까지 이제 뭐 이탈표가 많이 나올까에 대한 판단도 제가 볼 때는 엇갈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대통령은 보통 대부분 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할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부권을 뭐 지금의 태도로 보면은 네. 지금 모든 얘기의 전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를 놓고 지금까지 모든 썰을 푸는 거잖아요. 평론가들이. 네. 정치권의 모든 사람들이. 전격 수용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그런 주장을 하는 민주당 사람이 조금 있어요. 제가 얘기를 오히려 들어보면. 반대로. 네.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어떤 패턴을 보면은 거부권을 행사를 하겠죠. 하는 김에 50억 특검이나 같이 그냥 거부권 행사하겠죠. 그거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네. 옛날에 김무성 전 대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비정규직으로 힘들고 뭐 아르바이트 이런 거 너무 힘들다라고 젊은 사람이 그랬더니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야지 뭐 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야지 별 수 없다.